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에이, 뻥치고 있네. 저걸 사람들이 믿는다고? 아니 110만 원을 준다고? 72만 원에 결합 할인까지? 상담받으면 커피 쿠폰까지 준다고? 인터넷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약정 있어도 상관없다고요? 1555-3312로 꼭 전화하셔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해주세요. 그리고 더보기 고정 댓글란도 꼭 확인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꺾으면서 대망의 2년 연속 NBA 파이널 진출에 셰이와 OKC는 1승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저희 유튜브 댓글을 봐도 또 주변의 반응들을 살펴도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와 OKC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가지고 있는 수상 경력, 커리어, 그리고 실력들을 봤을 때에는 인기가 거의 상종가를 쳐야 할 것 같은데 또 막상 뚜껑 열어보면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셰이가 공공의 적이 되고 있고 인기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아까 이 셰이의 커리어와 또 실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백투백으로 정규 시즌 MVP를 수상했습니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2년 연속 우승 및 정규 시즌 MVP에 이어서 파이널 MVP까지 정조준하고 있는데 그리고 소속팀 OKC도 샘 프레스틴이라는 엄청난 또 경영인의 아주 영리한 운영을 통해서 2시즌 연속 서부 컨퍼런스 1위에 등극했고요. 그리고 현재 2026년 NBA 파이널 진출까지 1승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셰이와 또 OKC에 대한 여론은 날로 악화되고 있고 실로 오랜만에 리그에 나타난 공공의 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자, 2년 연속 MVP 수상자 1980년 이후에 여러 선수들이 있긴 했습니다. 이번 시즌과 지난 시즌의 셰이, 그리고 2021년과 22년에 요키치, 19년과 20년에 야니스, 또 2015년과 16년에 스테픈 커리, 12년, 13년, 그리고 2009년과 2010년에 르브론 제임스가 있었죠. 자, 그리고 2005년과 2006년에 스티브 내쉬, 그리고 스티브 내쉬는 또 이 셰이와 같은 캐나다 출신으로서 먼저 초석을 다진 인물이죠. 그리고 2002년과 2003년에 던컨, 1991년과 92년에 마이클 조던, 그리고 89년과 90년에 매직 존슨, 1984년과 86년에 레리 버드까지 진짜 이름만 들어보면 쟁쟁한 선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2년 연속 MVP는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위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셰이는 왜 공공의 적이 됐을까요? 일단 가장 큰 건 재미가 없다. 그리고 너무 플랍을 한다. 과도한 동작을 통해서 지나치게 자유투 라인에 자주 선다. 그냥 TV 켜고 있으면 셰이가 자유투 던진다. 재미없다.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일 텐데 일단 이번 정규 시즌 때 자유투 시도 평균 순위를 살펴봤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30개 팀의 평균 자유투 시도 개수는 25.2개였어요. 자, 그런데 루카 돈치치가 10.1개로서 1위였고요. 그리고 야니스가 9.9개로서 2위, 또 포틀랜드의 데니 압디아가 9.2개로 3위였고 셰이는 9개로 4위였습니다. 그리고 8개가 넘는 선수들은 엠비드, 반케로, 데빈 부커, 그리고 7.5개 이상의 선수들은 자이언 윌리엄슨, 제일런 브라운, 지미 버틀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셰이가 9개면 굉장히 많이 던지는 셈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리그 1위는 아니었고 두 자리 시도 개수가 있었던 돈치치가 제일 많았고 또 셰이의 위에 야니스와 데니 압디아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OKC의 팀 자유투 시도 개수는 23.2개였으니까 평균적으로는 많이 던지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네, 평균 아래니까요. 자, 그런데 이번 2026년 플레이오프 자유투 시도 개수를 살펴보면 팀 평균이 24.6개, 정규 시즌과 거의 비슷했었는데 1위가 파울로 반케로 7경기긴 했는데 10.6개였고요. 2위가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입니다. 10.3개. 그러니까 정규 시즌보다 1.3개가 늘었죠. 보통은 플레이오프에 더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1.3개 증가는 그래도 그 폭이 꽤나 큰 편입니다. 3위가 데니 압디아 9.4개인데 5경기가 전부였고요. 그리고 케빈 듀란트는 1경기 9개, 그리고 조엘 엠비드, 케이드 커닝햄, 스카리 반즈, 오스 리브스타, 니콜라 요키치가 공동 8위, 그리고 공동 10위가 알퍼렌 센군과 데빈 부커입니다. 그리고 OKC의 팀 자유투 시도 개수는 정규 시즌과 거의 비슷했어요. 23.3개니까 OKC의 팀 자유투 개수는 정규 시즌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확실히 셰이의 자유투 시도 개수는 플레이오프 들어서 조금 더 증가했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과거에 뭐 야니스도 그랬고 지금 돈치치도 마찬가지고 또 뭐 전성기의 르브론 제임스 또 뭐 마이클 조던 이렇게 리그를 주름 잡았던 선수들은 자유투 10개씩 그냥 뭐 예사로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왜 셰이의 잦은 자유투 시도 개수는 반감을 불러일으킬까?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겠죠. 우선은 파울 유도 방식이 뭐 희한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조금 색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셰이는 플랍이 없진 않아요. 분명히 있는 선수인데 보통은 내가 한창 정성기에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르브론 제임스의 클리블랜드 1기나 혹은 마이애미 시절 또 블랙캣 시절에 뭐 마이클 조던 그 다음에 또 90년대 때 뭐 돌파했다 하면 파울을 얻어냈다 뭐 그랜트 힐 이런 선수들의 특징은 수비를 뚫어내면서 반칙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접촉을 절대적으로 피하지 않죠. 물론 뭐 나중에는 또 할리우드 액션을 또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셰이 같은 경우에는 수비를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파울을 합니다. 파울을 얻어내죠.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팔을 끼운다든지 또 별로 부딪히지 않았는데 뭐 날아간다든지 이런 동작들이 과도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즌까지 그러면 셰이에게 파울하지 마 라는 주장을 계속 했었고 뭐 지금도 그 생각이 그렇게 틀리진 않지만 또 셰이가 그런 동작이 과도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동작들이 팬들이 과연 좋아할 만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정면으로 부딪혀서 굉장히 뭐 터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육탄절도 불사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 파울을 얻어내는 걸 사실 대중들은 더 선호하지 뭐 2010년대 후반에 제임스 하든이나 하든도 뭐 플랍이 심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의 셰이처럼 어느 정도는 좀 지능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얍삽하게 이렇게 파울을 얻어내는 걸 대중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그단 보고다노비치 유럽 출신 선수잖아요. 세르비아. 이 선수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셰이를 저격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농구에도 레드카드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가 왔다. 왜냐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면 심판이 그 장면을 검토한 이후에 축구와 마찬가지로 즉시 레드카드를 통해서 그 경기 뛸 수 없게끔 퇴장시켜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제일런 브라운도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그런 플랍을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거의 뭐 반저격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이 셰이의 자유투를 얻어내는 그런 수치는 뭐 숫자로도 입증이 됩니다. 2026년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서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올린 5경기 득점은 131점이에요. 그러니까 26점 조금 넘게 넣었는데 이 가운데에 131점 가운데 37.4%에 해당하는 49점이 자유투 득점이다. 37.4%면 8점 올리면 5점은 필드골, 3점은 자유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셰이의 자유투에 대한 팩트를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셰이가 이 정도로 자유투를 많이 던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기록의 증명입니다.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서 셰이는 1차전부터 4차전까지는 자유투로 33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5차전에서 16점을 올렸으니까 49점의 자유투 득점이 많긴 하지만 1차전부터 4차전까지는 그냥 자유투로 평균 8점 정도 올린 거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수치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자유투의 득점 비율은 확실히 셰이가 올라갔다는 거죠. 정규 시즌 때 셰이의 자유투 득점 비율은 25.5%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40점 올리면 10점 정도는 자유투였습니다. 그런데 1라운드와 2라운드 피닉스 선즈와 LA 레이커스를 만나서는 31.7%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10점 중에 3.1점은 자유투로 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서는 이 수치가 더 올라갔습니다. 37.4%. 물론 서부 컨퍼런스 결승의 샘플은 5게임이고요. 정규 시즌은 그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정규 시즌 대비 서부 컨퍼런스 결승에서 12%가 올랐다는 것 자체가 셰이의 파울 유도 능력 대단하다. 그런데 자유투도 잘 집어넣네.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으로는 아니 좀 시원시원하게 필드골도 넣고 심판 눈속임이 아니라 좀 선 굵은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팀 자유투를 비교해보면 OKC와 샌안토니오 나란히 5게임씩 치렀는데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더 자유투 라인에 자주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OKC가 전체적으로 콜을 지금 자유투에 대한 콜을 잘 받는 건 아닌데 이건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만의 특출한 능력 아니냐 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전 NBA 선수인 퀸튼 리차드슨, 뭐 LA 클리퍼스, 피닉스 선즈 등등에서 뛰었죠. 뉴욕 닉스에서 뛰었고 이 선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지난 50년 동안에 농구 안 보셨어요? 리그 최고의 선수들은 항상 자유투 부분 1위예요.
그러니까 셰이가 지금 자유투 많이 던지는 거 이상한 일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였고, 그리고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저는 늘 인터뷰도 잘하고 멘탈이 강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경기 끝나고 수훈 선수 인터뷰였어요. 플라프라는 구호는 나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를 자극시키지도 않고 나를 낙담시키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했었고 게임의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신경 쓰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야유하더라도 나는 내 할 일하고 우리 팀은 계속 잘 나가고 있어. 이런 자신감이 또 밑바탕으로 깔린 인터뷰였습니다. 자, 셰이 잘하긴 잘하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투백 MVP였습니다. 2사2호 시즌 때 32.7득점인데 리바운드 5개, 어시스트 6.4개, 스틸 1.7개, 블락샷 1개도 대단했지만 지난 시즌에 가장 놀라운 점은 야투 효율이었어요. 굉장히 또 죽음볼도 많이 처리하고 풀업도 많이 던지는 선수가 무려 필드골이 51.9%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에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평균 득점은 32.7점에서 31.1득점으로 떨어졌고 리바운드도 하락했지만 필드골 성공률이 무려 55.3%였습니다. 그러니까 9개 슛 던지면 실패는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셰이의 포지션을 감안할 때는 말이 안 되는 효율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대비 3점도 더 올랐고 그리고 자유투는 88%, 효율과 볼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너무너무 간단하게 매 경기 잡아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성적, 실력, 또 숫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플레이가 또 계산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심판에 대한 눈속임도 잘하고 여기에 인터뷰 스킬이 끝장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나쁘게 말하자면 정석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셰이의 인터뷰는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냥 예전에 박지성 선수 인터뷰하듯이 정말 그냥 책을 읽는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이미지는 농구 잘하지 그런데 핵노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플레이를 좀 얄밉게 잘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바와 까를 미치게 만드는 소위 슈퍼스타의 그런 기질이 없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이 콜린 카워드라는 방송인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방송을 맵게 하시는 분인데 이 양반이 스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셰이는 공식적인 플랍시티의 시장이다. 그러니까 OKC가 하나의 전체적으로 거대한 그런 플랍의 도시이고 거기서 셰이가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5차전 전까지 2026년 플레이오프를 통틀어서 셰이가 239번의 야투를 던지는 동안에 39번 넘어지더라. 자빠진 비율이 17.5%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이 인터뷰를 가져왔었는데, 그러니까 뭐만 하면 자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넘어진다. 그러면서 플랍시티의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크리스 브루사드, 이분도 방송인이죠. 굉장히 오래된 베테랑인데 셰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팩폭이기도 해요.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셰이의 문제는 그만의 스타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실력은 있지만 매직 존슨 보자. 화려한 패서였다. 스테픈 커리 미친 3점과 핸들링을 지녔다. 아이지아 토마스 마법 같은 볼 핸들링과 굉장히 유려한 골대 근처에서의 마무리를 자랑했고, 슈팅이 뛰어났던 MJ는 말 그대로 에어 조던이었다. 코비는 조던과 비슷했고, 그런데 셰이 그런 거 전혀 없다. 기본적인 미드레인지 슈팅이 전부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린 말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반박하는 의견을 내자면 그래 뭐 그냥 재미없게 하고 미드레인지 3점 그리고 뭐 골밑 근처에서 마무리 다 좋은데 방금 크리스 브루사드 네가 언급했던 선수들보다 야투 효율이 훨씬 높았어. 저 키에 55.3%로 굉장히 농구로 쉽게 보이는 그것도 스타일 아닐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무언가 셰이를 딱 떠올렸을 때 시그니처 무브, 그 다음에 셰이만의 특성, 그리고 셰이를 딱 이름을 적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사실은 긍정적인 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의 스타일이 없다는 크리스 브루사드의 말은 저도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고 뉘앙스를 풍기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OKC는 2년 연속 NBA 파이널 진출까지 1승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서부 컨퍼런스 결승 6차전이 열리게 됩니다. 저도 내일 오랜만에 입중계를 하게 될 텐데 현 시점에서는 OKC의 리핏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NBA에서 나왔던 최근의 리핏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2016-17 시즌 2017-18 시즌 2연패가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7년 동안 서로 다른 챔피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백투백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승만 남겨둔 파이널 진출에서 OKC가 페이버릿,
그러니까 언더독의 그 반대 용어잖아요. 이 페이브릿인 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고, 그리고 지난 5차전을 2대2 상황에서 잡아냈습니다. 5차전 승자가 파이널에 진출할 확률은 컨퍼런스 결승에서 76.4%입니다. 4분의 3이 넘는 수치인 거죠. 그리고 이 BetMGM이라는 곳에서 파이널 우승 배당 확률을 매겼는데 OKC는 마이너스 150, 그리고 2위가 뉴욕 닉스, 3위가 샌안토니오 스퍼스입니다. 현재 살아남은 팀은 3개잖아요. 뉴욕 닉스는 이미 파이널에 올라갔고 그 상황에서 OKC가 압도적으로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도박사들과 오즈메이커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OKC가 우승한다면 OKC 팬들 그리고 셰이의 팬들은 너무 행복하죠. 하지만 OKC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범주까지 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더 싫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달갑지 않은데 너무너무 위대한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뭐냐면 백투백 정규 시즌 MVP와 또 소속팀의 리핏에 성공한 선수가 현재까지 3명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은 NBA 역대 선수 순위를 놓고 보더라도 탑3로 그냥 갈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누구냐면 빌 러셀, 마이클 조던,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2년 연속 정규 시즌 MVP와 그리고 소속팀의 리핏, 이걸 이끈 선수는 3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셰이가 4경기 잡아내고 뉴욕 닉스를 꺾는다면 빌 러셀,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OKC의 파이널 행보가 더욱더 궁금해지고요. 맞습니다. 물론 이 OKC는 상당히 젊고 기본적으로 농구도 잘하고 팀플레이에 능한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렇게 또 젊은 팀이 약간은 좀 보는 재미가 떨어지고 또 많은 안티를 양산한 경우도 많지 않았어요. 지금 유독 또 미움을 받고 있는데 과연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이끈 오클라호마 시티의 이번 시즌 마무리가 어떤 식으로 또 끝나게 될지도 저희 조코피TV와 함께 지켜보시죠. 자, 내일 아침 9시 30분 저는 서부 컨퍼런스 결승 6차전 입중계를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이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